저는 올해 70세가 되는 이영자입니다. 오늘도 저는 요양원 창가에 앉아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과 황혼 이혼을 하고 우연히 같은 요양원에서 재회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1980년 봄 여의도 윤중로의 벚꽃이 한창 피어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25살의 꿈 많은 아가씨였고 그의 이름은 김철수 28살의 은행원이었지요. 교복을 입은 여고생들 사이를 걸어가던 제가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말이지요. 저 혹시 더듬거리며 말을 걸어오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수줍은 미소로 대답했던 그날.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사랑은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1982년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영자야, 우리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자. 결혼식 날 떨리는 발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갔을 때 철수는 제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눈물 어린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던 그날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히 떠오르네요. 그 후로 40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IMF 외환위기로 은행에서 남편이 실직했을 때의 좌절, 아들의 대학 입학을 자축하며 마셨던 소주 한 잔의 달콤함, 딸의 결혼식에서 흘린 기쁨의 눈물까지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난 후 집안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았어요. 서로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요? 아무거나. 아무거나가 아니라 뭘 먹고 싶은지 말해보세요. 괜찮아.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대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곤 했습니다. 말은 오가지만 진짜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마치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 이야기들은 꼭꼭 숨겨둔 채 겉도는 말들만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철수가 은퇴 후 계획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은퇴하면 시골에 내려가서 텃밭이나 가꾸며 살까봐. 지금까지 서울에서만 쭉 살다 보니 여기 도시 생활은 너무 복잡해. 그 말에 저는 갑자기 화가 치밀었습니다. 40년 동안 참아왔던 불만이 한 번에 폭발한 것 같았지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난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손주들도 봐야 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도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하고 싶은 일? 그게 뭔데? 그동안 당신 뒷바라지하느라 내 꿈은 잊고 살았잖아요. 이제 나도 나만의 삶을 살고 싶어요. 여행도 다니고 문화센터에서 배우고 싶은 것도 많아요. 제 얘기를 듣던 철수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점점 격해졌고 40년 동안 참아온 불만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신은 늘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게 대체 무슨 뜻이야? 내 마음을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당신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당신이야말로 내 인생을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대책 없이 정말 답답한 얘기만 하고 있네. 당신이 그렇게 답답하다면 이혼하자고요. 좋아,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게 이혼이라면 우리 이혼하자. 그리고 마침내 제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둘 다 자신들이 내뱉은 말의 무게에 숨이 막혔지요. 40년을 함께한 부부가 이혼이라는 말을 꺼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 민호와 딸 민정이는 눈물을 흘리며 만류했습니다. 아빠, 엄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40년을 해로하셨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니요?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주변 지인들의 반응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40년 지기 친구들과 가족들 모두가 우리를 말렸지만 우리의 결심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부부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상담실에서 우리는 4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항상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에 짓눌려 살았어요. 내 인생의 즐거움은 늘 뒷전이었죠.
저는 늘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정작 나 자신은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상담사의 조언을 들으며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지요. 결국 이혼을 결정하고 40년의 세월을 함께한 집을 정리하던 날,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가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을 때, 첫 페이지를 펼치자 신혼 시절 찍은 사진이 나왔지요. 그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면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오래 쓴 밥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결혼 후 첫 월급으로 사준 그 밥솥으로 몇 번이나 무수히 많은 날에 내 가족들을 위해 밥을 지었던가요. 제 손은 낡은 밥솥 위에서 떨리고 있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여행을 시작한 그때의 제 나이는 65세였습니다.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유럽까지 그동안 가보고 싶었던 곳을 하나씩 다녀왔지요. 와, 이렇게 자유롭다니. 왜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하지만 제 SNS의 화려한 여행 사진들과 달리 호텔방에 돌아오면 저는 혼자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철수의 존재가 없는 자유가 이렇게 공허할 줄은 몰랐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을 때는 더욱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온 가족이 모여 떠들썩하게 보냈을 텐데 이번엔 달랐지요. 이혼 후 처음 맞게 된 명절에 딸 민정이에게 가기로 했지만 사위와 손주들 앞에서 혼자 온 모습을 보이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얼굴 피시고 편하게 계세요. 그래, 고맙구나. 딸의 걱정 어린 눈빛에 저는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텅 빈 집으로 돌아와 혼자 있을 때면 철수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문자라도 보낼까 하다가도 싫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망설였지요. 저는 이혼 후 전 남편이 된 철수에 대한 소식은 귀 닫고 살았습니다. 점점 저는 불면증과 우울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깊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고, 낮에는 이유 모를 우울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슬프지? 결국 고민 끝에 저는 정신과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상담실에서 처음으로 제 내면과 마주하게 되었지요. 선생님, 제가 잘못한 걸까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과 헤어진 게 정말 잘못된 걸까요? 담당 의사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영자 씨 그동안 많이 힘드셨나 보군요. 이제 천천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 차례 상담을 거치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정리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불면증과 우울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고 결국 담당 의사의 권유로 요양원 입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이곳에서 나를 다시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화창한 봄날 아침, 서울 근교의 한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줄은요. 딸 민정이가 제 팔짱을 꼭 끼고 방으로 안내해 주던 그때 먼저 입소해 있던 누군가와 마주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요양원 직원이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식당으로 모여달라고 했을 때였어요. 고개를 돌린 순간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그 순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영영자? 철주 씨. 여기는 어떻게? 어색한 침묵 속에 우리는 서둘러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내내 서로를 의식하며 힐끗거렸지요. 40년을 해로한 부부가 이혼 후 처음 마주친 그 순간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피해 다녔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철수가 보이면 급히 자리를 피했고 그도 마찬가지였지요. 하지만 요양원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완전히 피할 순 없었습니다. 산책로에서 마주치기도 하고 문화 프로그램실에서 눈이 마주치기도 했지요. 우리의 과거를 알게 된 다른 입소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두 분 옛날에 부부 사이였대요. 에이 설마요? 정말 진짜예요.
그런데 왜 서로 안 보려고 하는 거죠? 호기심 어린 시선과 수근거림이 우리를 따라다녔습니다. 결국 우리는 묘한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여보 아니 영자야. 철수 씨, 우리 애들한테는 말하지 말아요. 그래요 영자 씨 나도 그게 좋겠어요. 애들한테 괜한 걱정거리 줄 필요가 없죠. 하지만 밤이 되면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옛 추억에 잠기곤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예전에 그가 해주던 따뜻한 위로의 말들을 떠올렸고 따뜻하게 제 손을 꼭 잡아주던 그때가 그리워졌습니다. 작은 변화는 매주 화요일의 건강체조 시간에서 시작됐습니다. 모든 입소자가 참여해야 하는 필수 활동이었는데 그날은 우연히 우리는 짝을 이루게 되었지요. 영자 씨 우리 같이 할까요? 네, 좋아요. 철수가 조심스레 물었을 때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서로의 손을 잡고 체조를 하다 보니 점점 옛 추억이 떠올랐어요. 영자 씨 허리 삐끗하지 않게 조심해요. 네, 고마워요. 철수 씨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짧지만 따뜻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서로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이 전해졌지요. 그러다 요양원 뒤뜰에 작은 정원을 가꾸는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더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어머, 철수 씨도 여기 오셨네요. 네 영자 씨도 예전에 우리 집 베란다에서 키우던 화분 기억나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꽃을 심고 물을 주는 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인 우리는 정원 가꾸기에 대한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철수 씨, 이 꽃은 이렇게 심어야 해요. 아 그렇군요 영자 씨는 역시 꽃에 대해 잘 아시네요. 점점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우리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40년 전 처음 만났을 때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우리의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심지어 요양원 직원은 살짝 응원의 말을 건네기도 했지요. 두 분 참 보기 좋습니다. 얼굴이 밝아서 좋네요. 앞으로도 자주 함께 시간 보내세요. 이런 격려에 우리는 쑥스러워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여보 아니 영자 씨 내일도 정원에서 만날까요? 그래요, 철수 씨, 내일 봐요. 차갑게 얼어붙었던 우리의 마음에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큰 사건이 찾아올 줄은요. 평화로운 아침, 갑자기 요양원에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더니 곧 철수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간호사님, 무슨 일이에요? 김철수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빨리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해요. 구급차에 실려가는 철수를 보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한 간호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영자 어르신, 방금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철수 보호자분이 오셨으면 좋겠대요. 사실 이것은 요양원의 간호사의 실수였지만 이 실수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철수 씨, 제발 아무 문제 없이 괜찮아야 해요. 병원에 도착한 저는 중환자실 앞에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나와 철수의 현재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지만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조심스레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있는 철수를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밤새 병상을 지키던 제 손에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철수가 천천히 눈을 뜬 거예요. 영자야? 여보, 정신이 좀 들어요? 철수는 저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 순간 우리 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되살아난 거죠. 의식이 돌아오고 며칠 후 철수는 재활을 시작했고 저는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그를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서서히 나아지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저도 힘을 얻었습니다. 자, 천천히 그래요. 잘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영자 씨.
서로 의지하며 재활에 힘쓰는 우리의 모습에 병원 직원들도 감동했다고 합니다. 두 분 서로 도와가며 재활하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으시네요. 부부 사이가 참 좋으신가 봐요. 그 말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살짝 웃음 지었습니다. 어쩌면 이 위기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가 된 것 같았어요. 따스한 봄날 밤 은은한 달빛이 요양원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철수와 저는 나란히 벤치에 앉아 있었죠. 영자야, 그동안 미안했어. 나도 미안해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천천히 하지만 진실되게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난 은퇴 후에 무력감을 느꼈던 것 같아. 내가 더 이상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았지. 저는 평생 당신과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갑자기 그런 내 자신에 대해 화가 나면서 나만의 삶을 찾고 싶었었죠. 그때의 상실과 무력감을 당신에게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했었어야 했는데 오히려 당신에게 화만 냈었던 것 같아 미안해요. 저도 그때 저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하고 당신에게 화만 냈었었죠. 철수 씨 정말 미안해요.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그날 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처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나이 들어가는 게 두렵지 않은가요? 두렵기도 하지만 지금 이렇게 당신과 함께 있으니 그 두려움도 조금은 줄어드는 것 같아. 나도 그래요. 혼자였다면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달빛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의 주름진 손을 조심스레 맞잡았습니다. 영자야,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의 꿈과 희망을 존중하지 못했어. 나도 당신의 불안과 고민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였던 오해와 아픔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죠.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요? 정말? 당신도 그러고 싶어? 네, 우리 이제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영자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에는 더 행복하게, 더 사랑하면서 지내요. 달빛 아래 우리의 모습이 젊은 시절의 연인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찾은 사랑. 이제는 더 깊어진 이해와 배려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창한 주말 오후 요양원 입구에 차 한 대가 멈춰서고 아들 민호와 딸 민정이가 내렸죠. 오빠 걱정돼요. 아빠랑 엄마가 같은 요양원에 계시다니. 그러게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하지만 요양원 뒤쪽에 위치한 정원에 들어서는 순간 그들의 눈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철수와 제가 나란히 앉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어머, 저게 뭐야? 설마 진짜요? 놀란 목소리에 고개를 돌린 우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이구, 우리 애들 왔네. 민호야, 민정아, 어서 오렴. 너희 아버지랑 나 이제 화해했단다. 자식들의 얼굴에 혼란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모여 앉아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민호가 물었고 우리는 천천히 지난 몇 주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의 어색함, 서로를 피하던 날들, 그리고 마침내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게 된 과정까지. 사실 너희들에게 큰 상처를 줬던 것 같아 미안하구나. 그래, 우리가 너무 경솔하게 이혼을 결정했었던 것 같아.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단다. 그동안 저희도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화해하시는 걸 보니 정말 기뻐요. 네, 저희도 이제 이해해요. 두 분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시는 거 응원할게요. 그렇게 우리 네 사람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의 오해도 풀고 서로의 마음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시간이었죠. 우리 이제부터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행복한 가족으로 말이야. 제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세 가족이 된 기념으로 다 같이 사진 한 장 찍을까? 네, 좋아요, 엄마. 꽃이 만발한 나무 앞에 서서 환한 미소로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했죠. 자, 모두 환하게 웃으세요. 하나, 둘, 셋, 김치. 사진 속에는 행복한 미소로 가득한 우리 네 사람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죠. 요양원을 나와 다시 집으로 돌아온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철수와 함께 산책을 나섭니다. 이제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따뜻하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건강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철수 씨 재활 치료하는 날이네요. 힘내세요. 그래, 당신도 요가 수업 열심히 해요. 우리 건강해져서 오래오래 함께 살자고. 어느 날 철수가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요?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그럼 뭐가 좋을까요? 고민 끝에 우리는 요양원 내에서 작은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식사를 도와주고 말벗이 되어주는 일이었죠. 매일 아침 요양원 식당에서는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김할머니, 오늘 된장찌개 맛있죠? 우리 영자 씨가 직접 끓였답니다. 정말요? 영자 씨 솜씨가 정말 대단하네요. 맛있어요. 웃음소리가 가득한 식당에서 철수와 제 얼굴에도 행복한 미소가 번집니다. 박 할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당신 같은 천사가 있어 이곳 생활이 즐겁네요.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는 것이라고요. 젊은 날의 설렘과는 또 다른 더 깊고 따뜻한 감정이 듭니다. 마치 오래된 와인처럼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이 있는 향을 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40년이라는 세월 한때는 그 무게가 우리를 지치게 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결점도 장점도 모두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우리는 서로에게 같은 말을 합니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이제 저는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늦지 않는다는 것을요. 우리의 이야기처럼 인생의 어느 순간에서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이 때로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에서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사랑을 위해 용기를 내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준다고요. 다만 그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또 내일도 우리는 함께일 것입니다. 끝없이 이어질 우리의 이야기처럼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